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이 생기면 아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팔자이신가요? 잘 살고 잘 버는 팔자는 따로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함께할 덧보춘의 저자이자 30년간 상위 0.1%의 운명을 상담한 사주 명리학의 대가 김동환 교수는 팔자는 지금 내가 만드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돈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럼 잘 사는 팔자는 지금 내가 만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은 팔자를 뛰어넘는 부와 운을 끌어당기는 법칙을 이야기해 볼게요. 누구를 막론하고 생년, 생월, 생일, 생시의 사주팔자는 다 8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20글자이고 어떤 사람은 2글자만 있는 경우는 결코 없죠. 모든 사람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런 식으로 태어난 연도에 따라 2글자, 태어난 월에 따라 2글자, 태어난 일에 따라 2글자, 태어난 시에 따라 2글자 이렇게 모두를 더한 8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사주 안에는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며 그 장점을 찾아내 발휘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것이 그 개인의 능력입니다. 옛날에 아주 훌륭한 의사 한 명이 있었어요. 신이 내린 의사라고 해서 신의라고도 하고 명의라고도 불리는 의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제자들이 곳곳에서 아주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가르쳐주는 것이 별로 없자 1개월 만에 떠나는 사람, 6개월 만에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길게 버티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야 고작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친구만큼은 그들과 달랐어요. 그는 스승 밑에서 10년을 버티며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부모님도 기다리시고 하니 이제는 떠나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변의 산을 돌아다니며 약에 쓸 수 없는 풀 하나만 가져와라. 그러면 바로 보내주겠다. 그때부터 청년은 약이 되지 않는 풀을 구하러 온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돌아다녀도 그런 풀은 구할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다시 스승에게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약이 되지 않는 풀을 절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제 되었다. 세상에는 약이 되지 않는 풀은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약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너는 이제 돌아가도 된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풀포기 하나조차 약이 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라면 훨씬 더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겠죠. 강아지 똥도 쓸모가 있고 풀 한 포기도 쓸모가 있듯이 사람 역시 그보다 더 큰 쓸모가 있다는 것을 믿고 스스로에게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령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손흥민, 그리고 나 자신의 사주가 있다고 했을 때 누구의 사주가 제일 좋을까요? 강연 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시진핑, 손흥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바마 10,000명의 사주를 준다고 해도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손흥민 10,000명을 준다고 해도 자신의 목숨을 걸 수는 없습니다. 내 목숨, 내 사주팔자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오바마 사주가 더 좋고 손흥민 사주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사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세상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듯이 사주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지구의 7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바다는 소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요. 소금이 없다면 인간과 지구는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황금이에요. 황금, 즉 재물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과하게 재물을 욕망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독일 속담에 황금의 아름다움보다는 하늘에 있는 별의 아름다움을 보라 라는 말이 있어요. 황금의 아름다움, 즉 돈에 연연하지 말고 별의 아름다움, 즉 꿈을 가꾸라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번째 금은 바로 지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필자를 찾아와 묻는 것 중 압도적인 질문이 언제쯤 큰 돈을 벌까요? 인데요. 내년에는 큰 돈을 좀 벌까요? 5년 뒤에는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하는 식의 질문은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지금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면 미래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은 없고, 지금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나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만 많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지 않고서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운도 당연하죠. 큰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 1년 뒤,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큰 돈도 벌고 성공의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산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충실하게 사는 것이죠. 이병헌 주연의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인연은 지구에 바늘 하나를 세워 놓았는데 우주에서 던진 미랄이 그 바늘 위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확률만큼이나 대단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과 내가 지금 동시에 같은 나라, 같은 지역,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엄청난 인연입니다. 행복의 가장 우선 조건이 좋은 사람과의 관계 맺기라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소중하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연들이 곧 내게 돈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평생 동안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인가? 톨스토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며, 가장 값진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운빨을 결정합니다. 대운은 누구에게나 들어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운 중에는 대운과 연운이란 것이 있는데요. 이때가 운의 터닝포인트이고 돈의 터닝포인트이며 행복의 터닝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자신의 운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운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 변화에 잘 대처하면 행운이 찾아오죠.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운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기존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친분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귀인들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주변의 귀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두 번째 변화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뀝니다. 하고 있는 일을 확장하고 싶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운이 찾아왔다는 신호예요. 너무 욕망이 과도해지면 한 걸음 쉬었다가 진행하고 안정적이고 싶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전하세요. 세 번째 변화는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일이 잘 풀립니다. 가족, 친구 등 지인들의 승진, 합격, 당선, 금전 이득 등 긍정적인 일들이 많아져요. 이때 질투와 시기를 하면 자신의 인생이 불운으로 흐를 것이고, 축하를 아끼지 않고 함께 기뻐하면 그들의 행운이 나에게도 도전할 기회를 갖게 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작은 사건과 사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보통 분위기가 침체되거나 우울해지거나 절망감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극복하면 사건과 사고의 불운이 행운을 가져오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불운과 행운은 지속적이지 않고 변화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변화는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싶어집니다. 침대나 책상 등 집안의 가구 배치를 바꾸고 집안의 색상을 바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면 운이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긍정적인 일이나 부정적인 일이나 여유있게 대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확천금이 생길 것 같은 극단적인 횡재수를 제시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극단적인 위험이 닥쳤을 때 과도하게 흥분하면 불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면 새로운 행운이 찾아옵니다. 또한 오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운이 온다는 또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 마음이 힘들거나 좌절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그것이 분명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이자 인생의 선물이 되실 거예요. 오늘 부르는 핵심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단 모든 운은 계획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즉, 운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찾아오지 않고
반드시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스테판 마크리 교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운을 만나는지에 대해 연구했어요. 그 결과 그는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째, 행운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지 않고 시야를 넓히는 사람일수록 행운이 찾아온다. 셋째, 낯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일수록 행운이 찾아온다. 그는 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운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넓힌 사람들, 즉 틀에 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과 시선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오지, 그렇지 않고 습관적으로 자신만의 틀에 안주해 있는 사람에게는 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낯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는 사람들, 즉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모험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운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운은 실천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쉽게 말해 복권도 구입하는 사람만이 당첨될 수 있듯이 운 또한 바라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필자는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그 결과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특징과 운이 나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그 방법 7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운이 좋아지는 첫 번째 방법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자신의 운을 행운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운도 찾아오는데, 자꾸만 나는 왜 이렇게 뭐든 안 될까? 왜 문제만 생기지? 왜 이렇게 매일 힘들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려 하기보다는 자꾸 무언가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운을 회피하거나 바꾸기 위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사이비 종교나 가짜 역술가, 구지나 부적 등에 빠져 돈과 시간을 낭비하죠. 행운을 찾으려다 오히려 불운을 불러들이는 격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만이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행운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우주의 모든 양 에너지와 모든 에너지를 합친 우주의 에너지의 총량은 제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행운과 불운의 합도 제로입니다. 이 말은 곧 행운과 불행은 늘 같이 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행운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운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든 이 두 가지가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스스로 그 행운을 잡고자 한다면 반드시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행운의 반대인 불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불운, 즉 불행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자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죠. 그렇듯이 이 세상 최고의 부자나
최고의 위치에 있는 리더들에게도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따릅니다. 이 불운을 빠르게 잊고 긍정적인 모습을 가질 때 나의 행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 그의 나이 39살 때 일이었어요.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소아마비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우울감에 빠진 그는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비가 그치고 햇볕이 아주 맑게 빛나던 어느 날 아내가 그를 휠체어에 태워 정원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루스벨트에게 하늘을 봐요. 비가 내리다가도 이렇게 밝게 개인 날도 있잖아요. 당신에게도 이런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루스벨트는 아내에게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나를 사랑할 수 있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나는 당신의 두 다리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 것이니 걷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아내의 말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4선 대통령이 될 만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누구에게든 불운은 항상 행운과 함께 옵니다. 불운을 극복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운이 좋아지는 5번째 방법은 운이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것입니다. 운명학에서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귀인이 어떻게 생겼으며 누구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귀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입니다. 책 속에서 수많은 운이 좋은 사람들, 귀인들을 만날 수 있죠.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면 나의 운도 좋아집니다. 운이 좋아지는 6번째 방법은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신문을 정독하거나 유익한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운동이나 명상을 하는 등 행운을 부르는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운을 부르는 방향, 색상 등의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 주거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행운을 부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7번째 방법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늘 자신만의 점수표로 스스로를 평가했다고 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어떤 직무 역량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성공 확률이 몇 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평가받은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능률도 떨어지고 운도 잡을 수 없으며 성공할 가능성도 낮겠죠.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운은 불행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에게 옵니다. 사람이 늘 불안해하고 있고 부정적이거나 우울해 있으면 절대 행복이 찾아오기 힘들어요. 무언 어인, 무오 어기, 지행 상방, 분복 합의.
이것은 조선시대 3대 청백리 중 한 사람이었던 우리 이원익 선생이 자손에게 물려준 좌우명입니다.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나쁜 점이 없도록 하고 뜻과 행실은 나보다 나은 사람과 견주고 분수와 복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이와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죠. 하지만 돈이나 복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고 실력이나 행동 등은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해야지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그것이 행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커다란 행운을 부르고 싶다면 먼저 작은 성공에도 기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비롯되는 작은 성취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성취감을 만끽하면 큰 성공에 도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의 심리학과 교수 이완 로버트스는 자신의 책 승자의 뇌에서 승자 효과를 주장하며 성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성공의 필수 요소로 성공을 뽑았어요. 사람은 성공을 경험했을 때 체내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충동을 추진해 뇌를 보다 모험적이고 전투적으로 만든다고 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목표가 큰 성공을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작은 목표를 반복적으로 성공시키면 언젠가는 큰 도전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운을 불러오려면 집안이나 회사, 사무실, 공장 등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꼭 확인해 보시고 이런 물건들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버리시기 바래요. 일단 시계, TV, 라디오 등의 고장난 물건들은 절대 두지 마세요. 녹슨 칼이나 가위처럼 녹슨 물건도 절대 두어서는 안 됩니다. 깨진 그릇이나 거울, 전구 등도 안 되며 망가진 인형이나 장난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사용하던 것을 주워온 물건들도 가능하면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고 죽은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리 조각상이나 머리 조각상처럼 동물이나 사람의 신체 일부만으로 만들어진 조각상도 집안이나 회사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조화, 즉 가짜 꽃도 좋지 않고 박제된 동물도 좋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이나 신지 않는 신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가능한 한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호랑이나 뱀 등 강한 동물이나 혐오스러운 동물의 사진과 그림 또한 좋지 않으며 탱자나 아카시아 나무처럼 가시가 달린 식물이나 구불구불 엉켜 올라가는 넝쿨 식물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제나 유리처럼 차가운 성질의 실내 인테리어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앞으로 언제쯤입니다. 앞으로 언제쯤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언제쯤 승진할 수 있을까요? 등등 미래에 대한 질문이 대다수인데요. 지금보다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자신이 기대하는 그런 밝은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대개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철학관이나 점집을 찾아요. 그러고는 언제, 어떻게 자신의 삶이 풀릴지 묻죠. 이렇게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큰 분들에게 사주를 풀기 전에 즉시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행했다면 남은 생은
그만큼의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을 열심히 살 때 밝은 미래가 옵니다. 괴테 역시 인간은 현재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모른다. 막연하게 보다 나은 미래를 상상하거나 헛된 과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한 달 뒤를, 1년 뒤를 알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밝은 미래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김동완 저자의 덧포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운의 법칙을 다뤄보았는데요. 책에는 사주 오행의 기질에 따라 어떤 색이 나에게 행운이 되고 어떤 방향이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지 등 기질별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들이 세분화되어 정리되어 있어요. 내 삶에서 운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며 이 안에서 불행을 행운으로 만드는 긍정적인 마인드도 함께 가져갈 수 있으니 읽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힘이 되더라고요. 종교가 있든 없든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은 대부분 하늘의 힘을 믿으실 거예요. 그 힘을 지혜롭게 다루고 싶다면 이 책이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고난 팔자가 안 좋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팔자 뛰어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팔자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이 순간에 몰입하고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자신이 기대하는 밝은 미래는 열립니다. 당연히 잘 될 우리의 밝은 미래를 행복하게 상상해보며 영상 마무리합니다.